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TV입니다.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H 사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대책 마련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별다른 진전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의 공분을 그대로 사고 있는 상태고요. LH의 직원들조차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직장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글들이 정말 비겁하고 뻔뻔하기 정말 그지없습니다. LH 사태 2탄 정리를 드리면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이 3기 신도시가 시흥 광명에 있다. 그리고 7만 호 공급. 이게 주된 목적이었죠. 그런데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자, 요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내부 정보가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 공공기관에서 내부 정보가 흘러간 것이 아니냐, 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인. 이 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투기를 했는지를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서민들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사로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이전에 살펴봤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LH 사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내 집 마련도 못하는데 LH 사태에 정말 분노했습니다. LH 직원들 100억대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청년들 투기 시도는 분명. 부동산 시장 과열했다. 아니, 시흥 광명에 살고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몇십억, 몇백억씩 투기를 하고 있는 이 LH. 정말 큰일인데요. LH 해산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해체설 과연 맞는 건지, 저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체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도 바꾸고요. 그 안에 있는 썩어 빠진 기업 문화라든가 직원들의 그런 횡포, 언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주문을 했어요. 이 변창흠 장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사표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들어온 지 12월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지금 현재 3월이죠. 약 3개월간의 장관 생활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곧 있을 선거도 그렇고요. 사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교체를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분노가 치밀입니다. 분노가 1억, 2억 갚는 것도 정말 힘든 이런 시기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요. 신용도 안 나오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 집 마련이 꿈인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나라를 가도 2030한테 집을 이렇게 힘들게 구매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화면 보이는데 정말 박살내고 싶습니다. 정말. 자,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관리 직원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인터뷰에 따르면요, 안모 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시흥 쪽을 다녀왔는데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는 땅뿐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이상하죠. 어떤 누가 임장을 하고 갔다 왔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 뭐 학교도 없어, 병원도 없어, 동사무소도 없어, 마트도 없어. 아니 이런 지역에다가 누가 투기를 하고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도대체. 하지만 이런 곳에다가 투기를 하는 마인드를 보인 우리 이 LH 투기를 한 이 LH 직원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아니 이런 데다가 누가 땅을 삽니까 도대체. 어떤 일반인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는 땅이었는데 심지어 묘목을 심었고요. 묘목값도 6배가 뛰었습니다. 6배가 5,000원에서 무려 3만원, 4만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희귀나무를 심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희귀나무를 심었다. 약 1평에 평방미터에 나무를 보통 이제 한 그루를 심는 게 보통 생각인데 아니 한 그루를 심는 게 아니라 무슨 24그루인가요? 엄청 너무 많이 심었어요. 이게 다 이제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략이죠. 예.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재수없습니다, 정말.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투기 의혹이 터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30평 기준 5억 원이 올랐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무려 6억에서 9억이 되었고요. 중위 가격이 무려 9억에서 10억인 거 보니 정말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기를 시도한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하고요. 예. 본인들, 즉, 이 내돈내산이라는 이 LH 같은 이 썩어빠진 아주 기업은 땅을 사고 무려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투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사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을 했다.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행안부,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청와대 LH 직원 등의 상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책 마련에 집중하다. 3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아니 대책 마련이 언제까지 대책 마련을 하실 겁니까 도대체?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거 환수해야죠. 아니 징계는 당연한 거고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징역을 줘야 돼요 진짜. 요즘 평균 연봉이 30초, 20 후반, 30초를 기준으로요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중간이 기사에 100억이라고 나와 있으니 얼마를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200년 정도는 200년은 징역을 줘야지 되지 않을까. 불법 부당 이득은 회수하는 환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수를 못하겠다 고 얘기를 했었어요. 환수를 못하겠다. 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정부의 입장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전이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라 하나 윤희숙 의원 LH 투기 조사 결과 맹비난이다. 국무총리님이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밝혔다.
차명을 통한 차명 계좌가 상당히 많이 개설된 거를 발견을 했고요. 배우자, 가족, 지인들 정말 난리 났는데 무늬만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실제로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직장인 임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런 게 어떻게 글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네. 이거 철저하게 진짜 빨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네. 뉴스를 봤는데요. 변창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임기, 임기가 12월부터 해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지금 LH 사태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이사 대책을 실현하기도 전에 LH 사태, 이 투기 논란으로 인해서 3기 신도시가 과연 취소가 될 것인가? 이것도 과연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투기 의심자가 20명이라고 하고 모두 LH 직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더 나올 것 같고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국무총리도 LH 블라인드 글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글 용서 안 돼. 책임 묻겠다. 이거 정말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든지 직위해제를 하고 환수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 가족도 포함된 368명 투기조사 의심거래 제로라고 떴는데요. 지금 이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네. 조사해야 되고요. 하루빨리 조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조사가 결과물이 당장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빨리 일들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수를 할 거면 환수하고 신도시를 취소할 거면 빨리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LH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발의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빨리 적용이 돼서 이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번 LH 사태 2탄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별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3탄에서 제가 다룰 내용이, 즉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매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네이버 특수 물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만 설정을 하거나 조금 매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빌라까지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건까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어떤 물건이, 어떤 매물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정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구군 나와 있고요. 서울은 네, 지역이 너무 들쑥날쑥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노도강이라고 아시죠? 네. 이 심지어 노도강에 있는 지역들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좋지만 지역을 잘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유찰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찰된 데도 상당히 많고요. 최저 입찰가를 보면은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1억 9,500인데 유찰이, 근데 이런 것들은 들어가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변경 유찰 돼 있는데 유찰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건들지가 않습니다. 유찰이 2회에서 3회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유찰이 막 4회 이상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는 이유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명히 뭐가 있다. 자, 이거는 왜 안 사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무료로 열람할 수가 있고요. 자, 보면은 임차인 현황, 이거 정말 서비스가 좋은 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예. 자, 임차인은 노정아 씨라는 분, 네, 점유 부분 주거용 제2 312호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대항력 여부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배당 순위가 있다.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에 팔리고 나면은
이분이 보증금이 1억 6,500이라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물건값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거. 보증금 10%가 있어야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요. 최저가가 지금 13%이고, 유찰 횟수가 지금 몇 회였죠, 아까? 총 10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정가가 지금 1억 9,500에서, 최저가 2,617만원에 보증금 260을 더하게 되면 얼마냐? 1억 9,500에서, 네, 2,617만원, 네, 작은 단위는 그냥 빼도, 네, 2,617 플러스 261만 7천원, 네, 하면은, 그렇죠. 1억 7,144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13%의 입찰로 만약에 받았을 때 내가 1억 7천에 대한 이득이 생기지만, 자, 내려보시면은, 자, 이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액이 1억 6,50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1억 6,500을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면은 64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왜냐면은 배당 순위에 있기 때문에 640만 원이고, 이 배당 순위가 이분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몰라요. 2순위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다 뜯겨 나가면서 이분이 받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640만 원 벌고자 이거를 매수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절대 안 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 매물도 드리겠습니다. 황골마을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골마을이 없어졌네요. 예. 아, 취하가 됐네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취하가 됐는데, 자, 그럼 취하가 뭐냐? 이걸 가지고 있는 주인이 법원에다가 서류를 하나 냅니다. 어떤 서류냐? 아, 저 경매 이거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저 돈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건 빨리 취하해 주세요.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황골마을 1단지는 이쪽인데요. 네, 1단지를 지금 현재 보면, 자, 보시나요? 자, 매매가 평균 가격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새 또 올랐네요. 제가 봤을 때 4억이었는데. 자, 최근 실 매매가가 3억 6천이다. 경매 번호는 2024경 54793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취하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다. 청구 금액 3천만 원으로 인해서 강제징용이 들어왔는데, 소멸이 됐네요. 소멸되고 나서, 네,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갚은 것 같습니다. 97년 12월 16일, 이 경매 물건은 24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감정가는 2억 5,700입니다. 근데 평균 시세가 3억 6천이고, 거래되는 거는 대략 한 4억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 몇 동 몇 호인지도 중요합니다. 자, 124동 7층. 자, 124동 7층입니다. 7층이면요, 이 동이 총 몇 층이냐에 따라서 로열층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20층이면 7층이면은 약간 저층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로열층은 몇 층부터 정도냐? 보통 절반으로 나눠서요. 한 9층에서 11층부터는 로열층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로열동이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24동이었죠. 전체동 124동 클릭하면은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놓친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분이 취하를 아주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골마을은 현재 3억 6천이고 4억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 매매가 또 194개로 엄청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200개 넘는 매물이 있었는데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보고, 자, 낙찰 사례 분석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와, 지금 수원시 영통구 어마어마합니다. 낙찰가율이 무려 120%를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제가 정말 경매를 할 때만 해도 이 낙찰가율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높아봤자 80%, 85%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재작년부터 제가 경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관심이 갖게 되고 공부를 했었는데, 와, 120%요. 1개월간 한 건이 무려 150%. 유찰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낙찰을 해갑니다. 낙찰을 해가요. 정말 아쉽지만.
여기 보면 아파트 말고도 빌라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빌라에 관심이 있고 좋은 지역에다가 빌라를 하나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정리하자면 황골마을 경매 취하가 됐고요. 2억 5,700이었는데 거래되는 금액은 3억 6천이다. 자, 경매가 2억 5,700인데 실거래가 3억 6천이었다. 3억 6천이었다. 평균 시세는 4억을 웃돈다. 경매가 3억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가 3억 6천이기 때문에 평균 시세를 또 잡아먹는 금액이 되고요. 3억 5천에 사더라도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말로 하면 쉽죠.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매물이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하고요. 이번 영상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 LH 사태 마지막 3탄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아보고 또 다른 지역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지역은 안양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판단하시고 투자를 잘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